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5회 기출문제 같이 보면서 풀이해 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ERP 도입 효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자, 요거 정답 3번으로 바로 맞춰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의사결정의 신속성으로까지는 좋았는데 정보 공유의 시간적 한계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효과, 적합하지 않은 거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2번, 자, ERP 특징 중에 기술적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거 기술적 특징과 이제 기능적 특징에 대해서 구분해서 알고 있는지라는 부분이고, 네, 기술적인 특징은 약간 정말 기술적인 느낌이 나는 뭐 데이터베이스, 기술 이런 것들이고요. 4세대 언어는 이제 컴퓨터 언어 같은 C 언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술적 특징에 들어갑니다. 근데 2번은 요거는 기능적 특징이에요. 그래서 2번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내용 중 ERP의 특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부분이고요. 투명 경영 수단으로 활용한다라는 게 가장 적합한 설명이 되겠고, 무슨 평준화 이런 것들, 비공개 이런 것들 허용 이런 거 아닙니다. 1번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ERP 구축 절차 중에 TF팀 결성하고요. 현재 시스템 문제를 파악한다든가 경영 전략, 비전 도출 등을 하는 단계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인데, 요거 첫 번째 해당되는 분석 단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이런 단계로 구축이 되었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분석 단계에 해당되는 첫 번째 단계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실려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PPR이 필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정보 보호를 위해 닫혀있는 업무 환경 이거 아닙니다. 개방형 업무 환경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4번 바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질적 특성인데요. 자, 신뢰성과 이제 목적 적합성에 대한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알고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립성,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요거를 갖고 있어야 신뢰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요. 적시성은 목적 적합성을 갖기 위한 필요한 질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7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의 재무제표에 속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재무제표 요거 손익계산서, 주석, 자본변동표, 그리고 손익계산 재무상태표, 그리고 현금 흐름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자산은 해당 자산의 현금화 가능이 용이성인 그 유동성 여부에 따라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합니다. 라는 부분인데, 자,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인데, 비품이네요. 비품 바로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네, 상품은 재고자산이라서 유동자산에 들어가는 부분, 매출채권도 유동자산, 매입채무는 유동부채, 이렇기 때문에 비품만 비유동자산에 해당된다라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항목 중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이익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인데요. 영업이익이 나오기까지의 이제 손익계산서 흐름을 봤을 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이게 영업이익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것들을 찾아라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반대로 이건 미치지 않는 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닌 걸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피복비 요거는 맞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맞고요. 제품 판매 시 운반비도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건물 구입 시 취득세 같은 경우는 건물의 취득원가가 돼서 이거 아니고요. 원재료 구입 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도 이제 부가가치세 대급금으로 해서 뒀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부가가치세액을 낼 때 그때 해당이 되는 걸로 해서 계산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비품의 내용 연수를 연장하는 교체비는 자본적 지출이다 보니까 이 비품의
가액을 올려주는 그런 걸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판매비와 관리비 아닙니다. 정답은 4번 다라마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에 연속거래에 따른 결산 시에 손익계산서상의 계상될 외화 관련 계정 금액으로 맞는 것은 부분인데요. 지금 8월 10일에 해외 제품을 수출을 했습니다.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고 하네요. 환율은 1달러당 1,000원 부분이고요. 그럼 8월 10일 날 일단은 분개를 좀 해보면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자 $10,000 곱하기 1,000원 이렇게 환산을 하시면 지금 1,000만 원 이렇게 나오실 거고요. 네, 그리고 매출했으니까 뭐 제품 매출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자 12월 10일에 위 외상 매출금 중에 5,000달러를 회수했대요. 그리고 보통 예금에 입금을 했는데 자 지금 환율이 올랐네요. 자, 매출한 입장에서는 외상 매출금이 들어오는 시점에 달러가 환율이 달러당 환율이 올라가면 좋아요. 왜냐면 받을 돈이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익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회수를 했으니까 이때는 보통 예금으로 들어오면서 보통 예금으로 얼마냐? 5,000달러 곱하기 1,100원 하시면 550만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은 기존에 있던 거 500만 원, 이거 반이니까 500만 원 없어지면서 이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환차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외환차익 얼마? 50만 원. 그래서 매출한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이익이다 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 잡고 계시면 일단은 이익이 난 건지 손실이 난 건지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12월 31일 날 결산 시에 환율이 더 올랐어요. 더 좋아요.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일단. 근데 이거는 결산 시의 환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환산 이익, 이런 글자가 들어가요.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발생했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지금 100만 원. 왜냐면은 외화 환산 이익이 지금 5,000달러 남아있는 거에서 200원씩 이득이 더 난 거예요. 그래서 5,000달러 곱하기 200원 이렇게 하니까 100만 원 이익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가 맞는 게 1번이죠.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한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이익이구나 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고 가시면 괜찮습니다. 네, 10번은 이렇게 풀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시산표는 대차평균의 원리를 이용해서요. 장부기장의 오류를 검증하고 결산 조차를 보다 쉽게 도와준다. 네, 다음 중 시산표를 작성할 때 발견할 수 있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차 어느 한쪽에 전기를 누락한 경우는 네, 시산표상 대차가 안 맞으니까 바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뭐 똑같이 전개하거나 이중으로 전개하거나 반대로 해서 전개하는 경우 그래서 금액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발견을 할 수 있지만 다른 건 발견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그 소속 구분이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미수금 요것만 자산 항목이고요. 선수금, 예수금, 미지예금 다 부채 항목이에요. 그래서 소속 구분이 다른 거는 미수금이구나 라고 해서 간단히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13번 다음은 성급비용 계정에 대한 설명이다. 이들 설명 중 적절한 것은 성급비용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성급으로 먼저 비용을 낸 부분 그런 것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보험료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이죠. 왜냐하면 보험료는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단기에서
이제 차기로 넘어가는 어떤 기간이 걸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선급 비용으로 처리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제 보험료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걸 찾으라고 합니다. 자, 계정 분류는 비용 아니죠. 자산이죠. 그리고 선급 비용은 비용의 이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맞네요. 왜냐면은 지금 단기와 차기가 걸쳐 있으면서 먼저 낸 비용이기 때문에 이건 비용을 차기로 이연시켜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산 시에. 그래서 선급 비용은 비용의 이연에 해당은 된다라는 거 잘 설명되어 있고요. 3번 상품 구매에 앞서 계약금을 미리 지급한. 계약금은 선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선급 비용은 아닙니다. 보험료를 현금으로 미지급했으나 당해기간의 비용인 경우 발생한다. 네, 이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선급 비용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2번으로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현금성 자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부분인데요.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는 적절한 거. 자,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아야 되고요.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 용이해야 됩니다. 네, 3번 일단 맞고요. 단기 규모 상품 중 결산 당시 만기일이 아니라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금성 자산은 계정 구분 유동 자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번만 맞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5번 주 창조의 외상 매출 관련 회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외상 매출금의 기말 잔액은 얼마입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자, 외상 매출금 관련한 거, 외상 매출금 기초 잔액이나 단기 매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T 계정으로 풀어보시면 좀 더 괜찮아요. 자, 외상 매출금은 발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차변에 이제 기입이 되는 부분이라서, 자, 일단 기초 3만원 차변, 그리고 외상 매출금 단기 매출액 부분이 이제 발생된 부분이죠. 그래서 발생된 부분으로 해서 15만원. 외상 매출금 늘어난 부분은 다 여기 발생되고 늘어난 부분, 이거는 다 차변 쪽에 기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누리는 이제 외상 매출금 부분을 매출액을 줄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반대 계정으로 그냥 써줄게요. 애누리는.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대손 발생한 것도 외상 매출금이 줄어든 부분이죠. 그 대손 발생한 것도 이제 이쪽에 적어주겠습니다. 대손 얼마죠? 3만원. 네. 대변에 적을게요. 외상 매출금 자체가 줄어든 거니까 줄어든 건 대변, 늘어난 것들은 이제 차변. 이렇게. 그리고 기말 잔액을 지금 모르는 상태고, 회수액도 이제 외상 매출금 줄어들면서 회수가 된 거기 때문에 차변의 기입.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말 잔액 맞춰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대차 맞춰보시면 18만원, 요거는 15만원이니까 3만원. 그래서 기말 잔액은 3만원이구나 라고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16번 문제. 다음은 주 무릉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자료입니다. 자, 기말 부채는 얼마입니까? 기초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있고요. 기말 재무상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기말 이렇게 해서 지금 기말 부채 요거를 모르는 상황이고요. 지금 자산 기초는 70, 부채 30. 네, 자본은 40이었겠죠. 그래서 일단 기초 자본은 일단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말 재무 상태는 87만원. 자, 여기에서 기말 자산으로 오기까지 경영성과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 뺀 것만큼 자본이 늘었다라는 거니까 30만원만큼 플러스 해주시면 기말 자본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산에서 자본은 70만원 빼면 부채는 저절로 나오네요. 얼마? 17만원. 이렇게 해서 17만원 이게 정답.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보기는 주 생산성의 재고 관련 자료들이다. 이를 이용해서 생산성의 매출원가를 구하면 얼마입니까? 라는 부분인데요. 자, 매출원가 보겠습니다.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기초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고, 요게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인데요. 기초액 기말액 나와 있죠. 플러스 이제 기말 20만 원. 네, 단기 매입을 알아야 되는데 총 매입액 그리고 매입 시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차감해서 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135만 원에다가 빼기 매출 할인은 해당 안 되고요. 매입 환출한 거 2만 원 빼주시고 매입 할인된 거 8만 원 빼주시고 그러면 125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10만 원 빼주면 이렇게 하면 매출액이 나오고요. 15만 140에다가 20배니까 120만 원 이렇게 되네요. 이게 정답. 120만 원이 정답.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과세거래 대상은 재화의 공급, 공급 자율세에 맞고요. 과세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면세사업자는 납세 의무자 아니다. 예, 맞는 설명. 간이가세자란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다라는 개인사업자. 정확하게 딱 집었습니다. 법인은 안 돼요. 개인사업자면 됩니다. 금액도 알아두시고요. 4번 사업자란 영리목적상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비영리 목적의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제외된다. 비영리, 영리 상관없이 사업자입니다. 네,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는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예요. 비영리, 영리 목적 구분하지 않습니다. 4번 틀렸다라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법인세의 특징과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중에서 국세, 국세 맞고요. 법인의 소비를 틀렸네요. 네,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소비는 아닙니다. 직접세입니다. 맞고요. 누진세다 맞습니다. 2번만 틀렸네요. 2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자, 면세, 도서신문, 네, 맞고 시내버스 괜찮아요. 네, 우등고속 이런 건 아니지만 시내버스는 면세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도 맞고요. 근데 변호사 요거는 면세 대상 아니에요. 네,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 과세자료에 의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다 라는 부분인데 자, 과세표준입니다. 일반 과세자 부분. 자, 볼게요.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분 공급과액 6,500원. 6,5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네. 그래서 6,500원. 네. 일단 해당되고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분 공급과액. 네. 이것도 과세 표준. 네. 요거 해당되고요. 직접 수출한 거는 영세죠, 영세. 영세라서 영세지만 과세 표준에는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세금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영세라서 부가세가 없는 거지 과세 표준에는 들어갑니다. 네. 다 이게 해당되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상의 매출액, 공급 대가. 그래서 요거는 부가세랑 공급과액을 나눠줘야 되겠네요. 1,000원, VAT 100원. 그래서 세금이 부가세가 아니라 과세 표준이라서 지금 공급과액에 해당되는 것은 다 플러스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를 구하는지 과세 표준을 구하는지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얘네들 다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1,500원, 12,500원, 13,500원. 네, 이렇게 되겠네요. 3번. 네, 이렇게 해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세 표준이라서 다 들어가네요.
22번은 삭제돼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좀 잘못됐나 봅니다. 그래서 이거 저도 안 풀고 넘어가고요. 23번 문제,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입금불산이 항목이 아닌 것은 인데요. 자, 요거는 지금 감자 차익이라든가 합병 차익, 주식 발행 초과금은 네, 요거는 그 입금 불산의 항목으로서 맞는 얘기고, 자산의 평가 차익은 입금 항목이에요. 그래서 요거 입금 항목이다라고 해서 그냥 이거 좀 외우고서 좀 맞춰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네, 요렇게 설명드리고 네, 4번 맞추고 4번이 입금 산입 항목이다라는 거 파악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미래의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가 다음과 같을 때 회계 처리 시 부가세 대급금 계정의 금액입니다. 부가세 대급금 부분이고요.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인 고려상사를 접대할 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접대비 같은 경우는 이제 불공이죠, 불공. 예, 매입세액 불공제라서 불공. 대비 불공입니다. 그래서 요거 안 되고요. 그리고 직원 휴게실에 사용할 목적으로 요거는 부가세 포함해서 20만 원으로 수취했습니다. 라는 거. 예, 요거는 그 복리후생비니까 맞죠. 그래서 지금 부가세 포함이니까 요것도 과세 공급가액 요거랑 그 VAT 2만 원 이렇게 좀 나눠줘야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부가세 대급금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는 포함돼요. 얘는 안 되고 불공이니까. 교육을 위해 경영교육 도서는 면세죠. 면세라서 얘도 이제 부가세 대급금으로 나올 게 없네요. 면세. 예. 아니고 얘도 아니고 2만 원 하나밖에 없어요. 부가세 대급금 2만 원. 요거 2번밖에 해당되지가 않네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크게 과세와 면세로 대별됩니다. 다음 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몇 프로인가 라는 부분인데, 자,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중개무역, 외국환에 요거 영세율에 대한 얘기죠. 영세율. 그래서 영세율은 세율이 0이라는 거기 때문에 0%, 0%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26번 법인세와 관련해서 다음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괄호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적절한 용어. 괄호는 재무회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으로부터 수익비용과 세무회계의 입금손익 차이를 구하는 거. 네, 요거는 세무조정에 대한 내용이네요.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27번 원가는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라서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로 구분됩니다. 관련, 비관련. 다음 중 관련 원가로 분류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거 부분인데요. 자, 지금 관련 비용 요거 기회원가 요걸로 해서 기회원가 요걸로 해서 관련 비용은 요거고요. 매몰원가 이미 어떻게 그 의사결정 관련성과 상관없이 이미 끝난 비용이 이제 매몰원가 부분이고, 기발생 원가도 그렇고 통제불능 원가 같은 것도 내가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관련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회원가는 이제 관련 원가로서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라 바뀌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관련 원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제공품 계정에 차변에 기록되는 원가 항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제공품 계정. 자, 기초, 기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단기, 총, 제조, 원가. 자, 그래서 이제 기말 아니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도 아니고요. 제품 배출 원가는 제품 계정이 나오죠. 제공품 계정이 안 나오고요. 요거밖에 없네요. 2번. 다음으로 29번 다음 중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할 때요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의 선택이 가장 적절한 거.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합니다. 라는 부분. 자, 이런 부분은, 자, 1번 부분, 전력 부문, 각 부문 전력 사용량. 네, 전력 사용량에 따라서 배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죠. 네, 구매랑 기계 이런 것들은 좀 아니고, 수선 부분도 이제 종업원수 가지고 하는 건 조금 논리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1번만 딱 좀 논리적으로 말이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 주 생산성은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하고 있고요. 분계 내용 중 일부를 순차적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보기 내용에서 주 생산성의 제조 간접 원가 실제 발생의 부분에 대해서 구하라라는 부분인데, 자, 요거는 이제 분계상 1번은요 예정 배부했을 때 분계예요. 그리고 2번이 실제 발생했을 때 분계입니다. 그리고 요 차이를 이제 배부 차이로 해서 차이가 난 거에 대한 분계, 차이 분계가 요거 3번이고요. 실제 발생한 거 요거고요. 실제 발생한 거 제조 간접 원가 4,200원. 요거를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1번 다음 보기는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주 생산성의 생산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진척도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하고요. 생산성이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총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는 부분인데, 자, 요거는 이제 물량의 흐름으로 봤을 때 기초가 100개, 10%, 진척률, 단기 착수 1000개, 단기 완성 800개, 기말 300개인데 진척도가 70%. 네, 이게 이제 물량의 흐름이고요. 지금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기초에 해당된 것 중에 기초에서 넘어온 걸가 먼저 완성이 되고 나서 착수 수량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구할 때 기초, 그리고 단기 착수, 기말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기초는 100개 중에서 1- 진척도 만큼 뺀 부분이 이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때 들어갈 부분이고요. 단기 착수는 지금 1000개에서 단기 착수가 1000개인데 즉 100개가 먼저 완성이 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착수는 700개만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700개. 100개 먼저 빼고 나서 착수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700개 착수분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기말은 300 곱하기 0.7 이렇게 해서 완성품만큼 요만큼만 진척도만큼만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 다 이제 구하면 이게 0.9, 90개, 이렇게 해서 90개, 700개, 210개, 90개, 700개, 210개 다 더하면 1000개. 암산이 됐어요. 1000개. 이게 정답이네요. 네. 이렇게 31번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32번. 주 생산성의 회계 자료가 다음 보기와 같을 때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단위당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변동 원가 계산이고 이 중에서도 제품 제조 원가에 대해서만 이제 구하라고 해서요. 요거는 좀 단순하게 그냥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변동 원가 계산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요거만 빼주시고 다른 것들 다 그냥 더해 주시면 돼요. 네. 문제는 좀 거창하게 나왔는데 구하는 건 되게 좀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40원 더하기 28원 더하기 32원 하면 단위당 100원. 100원이 정답이 되는 부분이에요. 제품 제조 원가 부분만 구하라고 했고 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포함되지 않으니 이것만 빼고 그냥 다 더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잘 안 풀리시는 문제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풀어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